젓가락으로 집은 갈비찜이 입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청아야, 오늘 할 말이 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금태 안경을 추어 올렸다. 그 눈빛은 마치 회계사처럼 예리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집 모든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큰돈부터 수도, 전기, 가스비 같은 사소한 것까지 전부 엄격하게 더치페이로 하자.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결혼 5년. 내가 이 집을 위해 쓴 돈만 해도 시어머니가 나에게 10년은 어머니라고 깍듯이 불러도 모자랄 판이었다. 이제 와서 더치페이? 나는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너무 멋진 제안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럼요. 더치페이를 하려면 계산은 확실히 해야죠. 나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 프라이빗 뱅커 PB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카드, 이민준 씨와 김숙자 여사님 명의의 카드를 포함해서 전부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랭이,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가 엄격한 더치페이를 제안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첫째는 자신과 아들, 이민준이 생활비 지출을 줄일 명분을 얻는 것. 둘째는 나를 압박해 그녀의 딸, 즉 시누이 이설아의 밑 빠진 독 같은 씀씀이를 채워주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송청아가 정광석화처럼 자신의 가장 큰 돈줄을 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바로 내 명의의 가족카드 3장 말이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그 카드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해왔다. 내가 이민준과 결혼할 때 나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마케팅 총괄 팀장이었고 연봉은 수억 대였다. 이민준은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그의 수입은 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나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내 인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시집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의를 보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진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다. 강남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의 70%를 내가 냈고 집안의 수입 식자재와 고급 가전제품도 모두 내 차지였다. 심지어 이민준이 타는 제네시스 G80도 내가 전액 현금으로 사준 것이었다. 그들이 편하게 쓰도록 나는 가족카드 3장을 발급했다. 한 장은 남편에게, 2장은 시어머님께. 그녀는 늘 깜빡깜빡한다며 장볼 때 쓰는 카드와 일상 경비용 카드가 따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그 2카드는 시어머니의 비밀 현금 인출기였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 옥팔찌를 사고 시누이 이설아의 각종 학원비를 결제했다. 심지어 올여름에는 내 카드로 자신의 남동생, 즉 외삼촌 대가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모든 결제 내역은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나는 그저 모르는 척했을 뿐이다. 나는 너그러움과 헌신이 진정한 존중과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이설아에게 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발견했다. 이체 메모는 설아 오피스텔 계약금.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 5년간 내가 유지해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혈만 하는 자선 단체였다. 그래서 오늘 김숙자 여사가 식탁에서 엄격한 더치페이를 제안했을 때 내 마음속 경고등은 울린 게 아니라 그대로 폭발해버렸다. 그녀가 생각한 더치페이는 공동경비에서 내가 계속 큰돈을 내고 자신과 이민준은 푼돈만 내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보여줘야 했다. 나의 더치페이는 단 1원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누는 진짜 더치페이라는 것을. 전화기 너머의 PB 담당자는 일 처리가 빨랐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송 팀장님, 가족카드 3장 모두 정지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래도 거절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잿빛이 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됐네요. 축하드려요. 내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 진짜 더치페이가 시작됩니다. 이민준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청아야, 왜 그래? 어머니는 그냥 해본 소리인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는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성격만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냥 해본 소리? 이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엄격한 더치페이라고 했어. 이건 진지한 경제적 제안이야. 나는 어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미 실행에 옮겼어. 내일부터 가사도우미 비용, 아파트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 그리고 당신과 어머님의 식비까지 포함해서 각자 50%씩 부담해주세요. 나는 식탁 위에 반찬들을 가리켰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사온 재료로 만들었으니 10만 원으로 칠게요. 5만 원 카카오페이로 보내줘요. 고맙습니다. 식탁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늘 이해심 많고 말이 잘 통하던 내가 더치페이 제안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정지시킨 것이 자신의 카드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자 내 남편인 이민준의 카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민준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나에게 5만 원을 이체했다. 청아야, 화내지 마.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나는 일어나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으면 규칙대로 해야지. 아, 맞다. 어머님, 전에 가족카드로 사신 오팔찌랑 이설아 씨한테 보내준 일, 0만 원은 혼인 후 공동재산에 해당돼요. 하지만 이왕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으니 목록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우리 그것도 제대로 정산해봐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분노에 차 책상을 치는 소리와 이민준의 다급한 만류가 들려왔다. 이 경제전쟁은 식탁에서부터 이미 포화가 자욱했다. 링너? 나는 침실로 돌아와 즉시 시어머니와 이민준의 이체 내역을 차단했다. 내가 쪼잔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관계가 지겨워졌을 뿐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더치페이를 제안한 진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결코 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시누이 이설아 때문이었다. 이설아는 올해 28살, 3년간 직장을 5번이나 옮겼다. 눈은 높고 능력은 없으며 가장 큰 취미는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었다. 최근 그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꽂혔는데 계약금으로 0만 원이 부족했다. 시어머니와 이민준에게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인 김숙자 여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와 꼼수 부리기였다. 그녀는 내가 평소에 바빠서 집안 가계부를 가끔 훑어보기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이랬다. 더치페이를 선언해 자신이 공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비, 가사도우미 비용 등 큰 지출은 가족 공동 필수 경비라는 명목으로 내가 계속 부담하게 한다. 자신과 이민주는 각자의 소소한 용돈만 책임진다. 그렇게 되면 내 가족카드에 남는 한도를 자신이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 돈으로 이설아의 오피스텔 계약금을 마련한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내가 집안 재정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교묘한 착취에 대해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가족카드 정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5년간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비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한번 반격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영하로 떨어졌다. 아침 식사는 이민준이 시킨 배달 음식이었다. 그는 내게 샌드위치 하나, 시어머니에게 하나를 건네고는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내밀었다. 청아야, 아침 식사 38, 영원 나왔어. 19, 영원 보내줄게. 그는 억울해 보였다. 나는 영수증을 힐끗 보고 차갑게 말했다. 이민준 씨, 더치페이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당신과 어머님은 모자, 모즈, 관계니 하나의 가구 단위로 볼 수 있고 나와 당신은 부분이 또 다른 단위야. 우리 셋이서 3등분 해야지. 당신과 어머님, 그리고 나, 각자 12, 600원씩 내야지. 이민준과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송청아, 너 꼭 그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겠니? 한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거 정 떨어진다. 나는 내 몫의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말투는 그녀보다 더 평온했다. 어머님, 어제 엄격한 더치페이를 제안한 게 누구시죠? 바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께서 엄격함을 주장하셨으니 저도 엄격하게 실행해야죠. 정 떨어지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지난 5년간 제가 정 떨어지지 않으려고 쓴 돈만 해도 이 집안을 열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제 어머님 규칙대로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남의 덕 보려고 해선 안 되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가족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보여주었다. 어머님, 어젯밤에 백화점에서 카드 긁으려다 거절당하셨죠? 시어머니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어제 저녁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내 카드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서 이설아의 생일 선물로 주려 했다. 하지만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신만 당한 채 돌아와 분을 사귀고 있었다. 네가 정말로 카드를 정지시켰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당연하죠. 더치페이의 핵심은 자급자족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엄격하게 하자고 하셨으니 어머님의 소비는 당연히 어머님 돈으로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가슴을 심하게 들썩였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송청아, 너 지금 복수하는 거지?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저는 그저 어머님의 새로운 가게 원칙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두유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는 또 다른 청구서를 꺼냈다. 가사도우미 박 여사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두 분께서 200만 원을 부담하셔야 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제게 이체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박 여사님은 해고될 거고 앞으로 집안일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박 여사님은 장보기, 요리, 빨래, 청소를 도맡아 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지금껏 무료로 가사 서비스를 누려왔다. 네가 감히 더치페이에는 감히가 아니라 해야 할 일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민주는 중간에 끼어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땀을 흘렸다. 청아야, 내 말 좀 들어봐. 가사도우미 비용은 내가 낼게.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집안일을 하게 할 순 없잖아. 좋아, 이민준 씨. 나는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은 전부 당신의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걸로 할게. 하지만 기억해. 더치페이는 엄격하게 실행될 거야. 그러니 당신 수입은 먼저 당신의 개인 생활비를 지불하는 데 쓰여야 하고 남는 돈으로만 공동생활비를 낼 수 있어.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겨나갈 준비를 했다. 두 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링산, 이민준이 현관까지 쫓아와 나를 붙잡았다. 청아야, 이러지 마. 우리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네가 집에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랐던 거야. 신경을 더 쓰라는 거 아니면 돈을 더 내라는 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실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준, 정신 차려. 당신 엄마가 더치페이를 제안한 건 자기 딸 오피스텔 계약금 마련하려고 그런 거지. 내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는 발끈했다. 우리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말은 안 했어도 행동으로 했지.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1. 0만 원 이체 기록. 메모에 이설아 오피스텔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누구 돈이었을 것 같아? 이민주는 침묵했다. 그가 내 가족 카드에서 빠져나간 일 0만 원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일 0만 원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두 분의 더치페이 장부에 기록해 둘 거야. 당신 어머니께 전해줘. 더치페이는 쌍방향이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민준,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나는 당신한테 월급을 달라고 한 적도 씀씀이를 간섭한 적도 없어. 집안의 거의 모든 지출을 내가 감당했지. 나는 그게 부부 일심동체고 가정의 화목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당신 엄마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네. 좋아, 동의해. 하지만 나의 더치페이는 자산 청산이고 경제적 독립이야. 지금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해. 당신의 더치페이를 외치는 엄마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독립적인 아내 편에 설 건지. 그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망설임은 어떤 말다툼보다도 내 마음을 차갑게 식혔다. 청아야, 나는 당연히 내 편이지.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엄마를 속상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회색 분자가 되기로 한 거구나.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색 분자가 된 결과는 당신 어머니가 계속 내 재산을 노리고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더치페이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갈 거야. 모든 지출은 정확하게 계산될 거고 만약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당신 월급 통장을 우리 공동생활비 계좌에 자동이체 연결해. 그리고 매달 당신 몫의 생활비를 제때 입금하겠다고 약속해. 만약 못하겠다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럼 우리 끝까지 더치페이 하는 거야. 감정이든 생활이든 전부 다. 나는 집을 나섰다. 이민준은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나는 이민준의 나약함이 고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벌어다 주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도 돈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욕도 만족시키고 싶어 했다. 더치페이는 내가 그에게 던진 덫이었다. 선택을 강요하는 덫. 나는 곧장 회사로 갔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은행 PB 담당자와 자산 청산 문제를 논의했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혼전 재산 증명서와 혼후 공동재산 목록을 상세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어야 했다. 오후 2시 이민준에게서 이체 알림 메시지가 왔다. 가사 도우미 비용의 절반인 100만 원이었다. 그는 굴복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그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일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3시 가사 도우미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오늘 저녁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점심은 이웃집 가서 드셨다고. 그리고 저보고 오늘 짐 싸서 며칠 쉬고 오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를 해고하고 그 책임을 내게 떠넘겨 집안일에 대해 내가 타협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박 여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방금 한 달치 월급 이체해 드렸어요. 평소처럼 출퇴근하시면 돼요. 이건 제 결정이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박 여사님, 이제부터 여사님은 제 개인 고용인이에요. 제가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제 지시만 따르시면 됩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간파했다. 더치페이로 무료 가사 서비스를 잃게 되자 파업으로 나를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뜻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이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 여사님은 평소대로 일할 거고 비용은 내가 전액 부담할 거야.
당신 어머니께 전해줘. 만약 박 여사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면 개인 고용인 업무 방해 혐의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기억해, 이건 더치페이야. 그녀는 내 개인 지출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나는 그녀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다. 더치페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녀의 권리는 완전히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랭스이,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분노는 다음 날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가족카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와 집안 지출에 대한 통제권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첫 번째 정면 탐색전을 시작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이민주는 평소처럼 골프를 치러 나갔고 집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껏 멋을 내고 가장 비싼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은 채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청아야,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가. 거기서 자선 경매 같은 것도 한다는데 알지? 늙은이들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뭐. 그녀는 유난히 인자하게 웃으며 떠보듯 말했다. 그러세요? 좋네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노트북으로 긴급 문서를 처리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현금도 없고 스마트폰 결제도 영 서툴러서 말이다. 청아야, 내 그 가족카드.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최소한 임시카드라도 한 장 내어주길 기대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님, 가족카드는 이미 정지됐어요. 어제 어머님께서 직접 엄격한 더치페이를 선언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알아, 아는데. 이번엔 특별한 경우잖아. 자선 행사인데 우리 집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돌아오자마자 바로 갚을게. 100만 원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님, 지금 빌리려는 돈이 제 개인 돈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 공동 재산인가요? 그녀는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선을 그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당연히 집안 돈이지. 너랑 민준이 돈이 다 집안 돈 아니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요, 어머님. 어제부로 어머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셨어요. 저는 제 몫을 부담하고 어머님은 어머님 몫을 부담하시는 거죠. 만약 100만 원이 필요하시면 이민준 씨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아니면 어머님 연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머님 연금은 어머님 개인 자금이니 완전히 자유롭게 쓰실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매달 수백만 원의 넉넉한 연금을 받지만 늘 꽁꽁 숨겨두고 단 한 푼도 꺼내 쓰려 하지 않았다. 얘가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100만 원도 못 내주겠다는 거냐?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규칙은 어머님이 정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이번에 100만 원을 빌려드리면 더치페이는 있으나 마나한 게 되잖아요.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내 계좌 잔액을 직접 보여주었다. 제 개인 계좌에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하지만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한번 빌려가시면 그건 어머님이 더치페이를 이용해서 저를 착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정말 급하시면 제가 이민준 씨한테 연락해서 바로 송금해드리라고 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즉시 자신의 더치페이 지출 항목에 기록될 것을 알았다. 그건 이설아의 오피스텔 계약금을 모으는 데 쓸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내 돈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 탐색전은 그녀의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쇼핑백을 소파에 던졌다. 됐다. 안 가? 무슨 자선 경매는 무슨, 다 사기꾼들이지. 나는 그녀의 분노를 무시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저녁에 이민준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얼마나 독한지. 내가 고작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 무슨 더치페이가 어쩌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날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민주는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내가 이번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냈다. 엄마, 내가 300만 원 보내줄게. 일단 이거 먼저 쓰고 화 풀어. 안 돼. 시어머니가 그를 막아섰다. 네가 나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그 돈 출처를 어떻게 설명하겠니? 나중에 네 마누라가 또 정산하자고 달려들 텐데 그녀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비자금이 내게 발각되는 것이었다. 송청아,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민준이 마침내 내게 소리쳤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내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이민준 씨, 나는 이 집을 망가뜨릴 생각 없어. 단지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과 나의 집인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의 현금 인출기인지. 당신 어머니가 더치페이 모드를 켰으니 우리도 진지하게 임해야지. 이제 내 질문에 하나 대답해봐. 당신 어머니가 더치페이를 선언하기 전에 그녀가 내 가족카드로 당신 여동생에게 0만 원을 보내준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인정했다. 조금은 알고 있었어. 나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들 모자는 한패가 돼서 나를 호구로 공짜 현금 인출기로 만들 생각이었던 거네. 맞지? 이제 더치페이를 해서 더는 내 피를 빨아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하는 거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똑바로 쳐다봤다. 이민준,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이 가정에 대한 내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 내 말은 그에게 전례 없는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내가 이번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늦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당신 어머니의 다음 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돈을 빌리거나 불쌍한 척하는 방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만 했다. 링후,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의 침실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폐가 몽땅 튀어나올 것 같은 처절한 소리였다. 어젯밤 나와의 다툼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이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 허둥지둥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두 번째 카드, 즉 아픈 척하기를 통해 감정에 호소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민준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했다. 콜록콜록,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 내 약 좀. 이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구급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희미한 목소리로 외쳤다. 청아야, 청아, 거기 있니? 내 카드에 돈이 없어. 어서 내 카드로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목소리는 약했지만 돈이 없다와 내 카드로라는 단어는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방문 앞으로 걸어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교활하게 빛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지기만 하면 내가 굴복하고 큰 돈을 써서 자신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효도와 인명은 가장 강력한 도덕적 압박 수단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였다. 나는 당황하지도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신속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네, 119죠. 여기 55 아파트 55동 55호인데요. 60대 여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시 구급차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민준과 시어머니를 보며 일기예보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구급차 곧 도착할 거예요.
이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청아야, 고마워. 어서 돈 챙겨.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연기는 실감났다. 얼굴은 새하얗고 호흡은 가빴다. 하지만 나는 평소 노인성 응급질환의 증상에 대해 공부해둔 터였다. 나는 그녀의 동공과 맥박이 위급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구급대원이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고 물었다. 이민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외쳤다. 안 돼요. 나는 즉시 그의 말을 막았다. 어머님 몸은 귀하신데 대학병원 가서 줄 서고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야 해요. 나는 구급대원에게 직접 말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주세요. 제가 이미 연락해둬서 응급실 그린 채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민준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경악했다. 서울 삼성병원, 한국 최고의 사립병원 중 하나로 시설과 서비스는 최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다. 응급실 접수비만 해도 일반 병원 한 달치 약값과 맞먹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며 외쳤다. 아니, 아니야. 무슨 삼성병원이야. 너무 비싸. 그냥 아파트 앞 동네 병원으로 가면 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나는 즉시 효부인 척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왕 더치페이 하는 거 의료 서비스도 최고급으로 더치페이 해야죠. 서울 삼성병원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민준도 망설였다. 청아야, 삼성병원은 너무 비싸. 지난번에 내 친구 맹장 수술했는데 0만 원 넘게 나왔대. 0만 원이 뭐 대수라고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머님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나는 구급대원을 향해 말했다. 즉시 삼성병원으로 가주세요. 비용 문제는 제가 병원이랑 얘기할게요.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렸다. 발버둥 치고 싶었지만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꼼짝 못하게 했다. 그녀는 들것에 누워 나를 잡아먹을 듯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삼성병원에 도착한 후 나는 곧장 원무과로 갔다. 이분은 김숙자 여사님이시고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검사와 입원 수속 부탁드립니다. 모든 비용은 김숙자 여사님 개인 명의로 청구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은 의아해했다. 송청아님, 보호자 아니신가요? 보통은 보호자께서 먼저 수납하시는데요. 저희 집은 엄격한 더치페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꺼내 보였다. 이분의 개인 자산과 보험 적용 한도를 확인해 주세요. 응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우선 이분의 개인 계좌에서 지불해 주시고 만약 잔액이 부족하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며느님이시잖아요. 저는 이분을 병원까지 모셔오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 말투는 단호했다. 지금부터는 엄격한 더치페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이분의 개인 지출 항목이며 저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굳이 제가 대납해야 한다면 더치페이 가족 구성원 임시 대납 합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대납 금액과 상환 날짜를 명시하고 김숙자 여사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은 내 요구에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바로 그때 이민준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는 내가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즉시 소리쳤다. 청아야,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아직 응급실에 있는데 왜 수납을 안 해? 내 더치페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개인 지출이야. 내 개인 자금을 쓸 권한은 없어. 이민준 씨, 당신이 아들로서 더치페이 책임을 다할 차례야. 나는 시어머니의 건강보험증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 보험증이랑 신분증 여기 있어. 당신이 수납해. 이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그는 서울 삼성병원의 비용이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송청아, 꼭 이렇게까지 무정하게 굴어야겠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나는 그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 당신한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예금을 털어서 수납해. 둘째, 이 혼인재산 분할 합의서에 즉시 서명해.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것이었다. 이 합의서는 우리의 혼전 재산과 혼후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서명해서 내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 비용을 대납해주고 당신의 개인 채무로 기록해둘게.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재산을 써야 할 거야. 이민주는 그 합의서를 보며 손에 땀이 찼다. 그는 일단 서명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어 앞으로 내 재산에서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장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모든 도덕적 비난은 자신이 짊어져야 했다. 게다가 삼성병원의 진료비를 미납했을 때의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가 휠체어에 실려 나왔다. 그녀는 이민준이 카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다. 아들아, 수납은 했니? 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어서. 그녀는 심근경색이 아니었다. 단지 아픈 척해서 나를 굴복시키려 했을 뿐이다. 그녀는 삼성병원의 엄청난 비용에 겁을 먹은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지금 어머님을 진찰하고 계세요. 제가 병원에 말해뒀어요.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달라고요. 어머님은 편안히 요약만 하시면 돼요. 모든 걸 최고급으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번엔 자신이 완전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생각했던 도덕적 압박은 나의 최고급 더치페이 서비스에 의해 역으로 제압당한 것이다. 이민주는 결국 나와 어머니의 이중 압박 속에서 무너졌다. 서명할게, 할게. 그는 합의서를 낚아채듯 받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합의서를 챙겨넣고 원무과를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비용은 제가 대납하겠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이민준 씨와 김숙자 여사님의 공동 채무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병상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이왕 더치페이 하는 거 끝까지 해야죠.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셨으니 최고의 대가를 치르셔야죠. 린로우,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는 서울 삼성병원 VIP 병동에서 인생에서 가장 호화롭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이틀을 보냈다. 삼성병원의 서비스는 최고였다. 24시간 특별 간호, 개인 영양사, 맞춤형 식단, 최신 수입 검사 장비, 모든 것이 최고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은 아무리 검사해도 어떤 기질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의 결론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 부정맥, 안정 및 심리상담 요망이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로 화병을 진단받은 셈이다. 시어머니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삼성병원에 1분 더 머물 때마다 청구서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병실료는 하루에 200만 원, 간병비는 하루 50만 원, 여기에 각종 최고급 검사와 영양식을 더하면 이틀 만에 벌써 0만 원 가까이 쓴 셈이었다.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내가 돈을 아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꽃과 과일을 사들고 병문안을 왔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의사에게 상냥하게 물었다. 저희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부디 가장 좋은 약으로 가장 철저하게 검사해 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번 입원비는 전부 어머님과 이민준 씨의 더치페이 장부에 달아둘게요. 어른이시니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분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지금 멀쩡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꾀병을 부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민준도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청구서를 보며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의 월급 통장은 이미 4개 넘어갔지만 삼성병원의 비용은 그의 개인 예금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청아야, 제발 이러지 마. 엄마는 아픈 데 없어. 우리 그냥 퇴원시키자. 응? 아픈 데가 없다고?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민준 씨,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부정맥에 정서불안이라고 하셨잖아. 이게 병이 아니면 뭐야? 당신은 엄마가 병을 달고 집에 가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퇴원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건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지. 나는 비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려다 큰 것을 잃으면 안 돼. 이민준 씨, 당신은 지금 아들이야. 효도를 해야지. 더치페이는 경제적 책임을 나눴을 뿐 당신의 부양 의무를 면제해 준 게 아니야. 나는 그가 서명한 혼인 재산 분할 합의서를 꺼내 보였다. 당신은 이미 이 합의서에 서명했어. 법적으로 이 비용은 당신의 개인 채무야. 만약 당신이 지금 어머니를 퇴원시켰다가 병세가 재발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이민주는 합의서를 보며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단순한 재산 합의서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바로 그때 시누이 이설아가 씩씩거리며 병실로 쳐들어왔다. 엄마, 왜 입원했어? 누가 이렇게 비싼 병원에 입원하래? 이설아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 그녀는 삼성병원이 엄청난 지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 빨리 엄마 퇴원시켜. 엄마는 아프지도 않잖아. 이 병원 완전 날강도야. 이설아는 내 앞으로 다가와 따지듯 말했다. 나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설아 씨, 마침 잘 왔네. 너희 어머니 이번 입원비가 벌써 500만 원에 가까워. 이 돈은 결국 너희 어머니와 이민준 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거야. 하지만 원래 이 돈은 내 오피스텔 계약금 마련하는 데 쓰려던 돈이었잖아. 지금 이 의료비 때문에 너희 집 유동 자금 대부분이 묶이게 됐어. 이설아는 계약금이라는 말에 즉시 폭발했다. 뭐, 엄마, 돈 거의 다 모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분노에 찬 질문이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는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설아야, 조용히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은 왜 부리는데. 이 돈이면 내 오피스텔 대출 한 달치를 갚고도 남아. 알아? 이설아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이 모녀의 갈등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원래 꾀병으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돈을 얻어낸 뒤 그 돈으로 딸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모든 착취 노력을 그녀 자신의 더치페이 빚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 그 비용 지출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설아의 등장은 시어머니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송청아, 너 일부러 그랬지? 우리 집안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작정한 거지. 시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녀는 몸에 붙어 있던 심전도 측정기를 떼어내며 소리쳤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더치페이 원칙을 엄격하게 실행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게 해드렸을 뿐이에요. 최고는 무슨, 나 퇴원할 거야. 당장 퇴원할 거라고.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다. 랭치, 시어머니의 퇴원 소동은 즉시 병원 보안팀과 의사들을 불러들였다. 의사는 엄숙하게 말했다. 김숙자 여사님,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계속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굳이 퇴원하시겠다면
자발적 퇴원 및 책임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만약 지금 억지로 퇴원하면 꾀병을 부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미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한 푼도 깎지 못하고 다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녀는 병실에서 컵을 하나 집어던져 분풀이를 한 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남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이민준을 병원 카페로 불렀다. 이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서류 한 부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재산분할 합의서가 아니라 상세한 가계 경제 추적 보고서였다. 이것 좀 봐. 나는 보고서의 데이터를 가리켰다. 작년부터 당신 어머니는 내 가족카드에서 평균 월 200만 원 이상을 빼내서 이설아 씨의 각종 비용으로 썼어. 월세, 명품, 심지어 유럽 여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민주는 뚜렷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청아야,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겠지. 내 말투는 날카로웠다. 이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당신 여동생 계약금 마련하려고 우리 부부 공동계좌에 내가 넣어둔 비상금까지 손댄 거 알아? 나는 0만 원의 이체 기록을 보여주었다. 수취인은 이설아, 메모는 인테리어 성금이었다. 이 돈은 원래 우리 아이 교육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내 슬픔은 이미 냉철함에 의해 잠식된 지 오래였다. 당신 어머니가 더치페이를 제안한 건 자신과 이설아가 우리 가정재산을 침해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야. 검은 것을 희다고 우기고 자신의 탐욕을 공정함으로 포장하려 한 거지. 이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청아야, 우리 엄마가 좀 심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민준,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건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이제 당신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고 당신 어머니는 꾀병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렀어. 그녀의 더치페이는 이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했지. 그러니 당신은 최종 선택을 해야 해.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의 경제적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부당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둘은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생활해. 대신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동생활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계속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 문제에 얽매여 살아. 그럼 우리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 당신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당신 몫의 재산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삼성병원에서 발생시킨 막대한 의료 채무는 당신의 모든 재산으로 갚아야 할 거야. 나는 선택권을 완전히 그에게 넘겼다. 이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산산조각 난 자신의 인생을 보는 듯했다. 그는 이혼하면 내가 가져다준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막대한 빚도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아야, 나 첫 번째를 선택할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지만 보기 드문 명료함도 깃들어 있었다.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가 우리 경제 문제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설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라고 확실히 말할 거야. 약속만으로는 안 돼.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가족 경제 독립 합의서였다. 서명해. 이 합의서는 향후 10년간 우리 부부 각자의 개인 소득은 공동자금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양가 부모 부양 외에 친족에게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위반 시 일방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민주는 재산분할 합의서보다 더 엄격한 이 서류를 보며 내가 자신과 그의 원가족 사이의 경제적 탯줄을 완전히 끊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어 서명했다. 청아야, 이번엔 정말 깨달았어. 내가 너무 나약해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알았으면 됐어.
나는 서류를 챙겼다. 이제 병원 가서 계산 끝내고 당신 어머니 퇴원 수속 바로 밟아. 그리고 기억해. 퇴원 후에 확실히 교훈을 줘야 해. 더치페이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줘. 링바. 이민주는 가족경제 독립합의서와 서울삼성병원의 엄청난 청구서를 들고 병실로 돌아갔다. 최종 비용은 500만 원. 이 숫자는 이민준과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민준은 자신의 모든 예금을 털어 800만 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어머니의 의료비를 해결했다. 이민준이 청구서와 대출 계약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뭐? 500만 원? 김숙자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니? 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야? 엄마, 더치페이를 요구하신 건 엄마 본인이세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루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저는 엄마의 요구에 따라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렸고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이 돈은 제가 대신 냈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엄마의 개인 채무예요. 시어머니는 이민준을 가리키며 분에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더치페이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민준이 정정했다. 엄마가 더치페이를 제안했다는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엄마는 꾀병을 부리면 제 아내가 마음 약해져서 계속 가족 카드를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엄마는 그저 엄마 자신의 돈으로 최고급 환자 체험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민준은 가족 경제 독립 합의서를 꺼내 보였다. 오늘부터 저는 엄격하게 더치페이를 실행할 겁니다. 제 수입은 가정 공동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제가 알아서 쓸 거예요. 더 이상 엄마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합의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자신이 제안한 더치페이가 이득은커녕 아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마저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바로 그때 이설아가 또다시 쳐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이민준에게 빚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엄마, 도대체 뭘 한 거야? 5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랑 내 계약금 부족분 합치면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알아? 이설아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설아야, 엄마 탓하지 마. 다 그 송청아, 그 나쁜 년 때문이야. 걔가 일부러 이런 악덕병원에 나를 데려온 거라고. 시어머니는 즉시 내게 화살을 돌렸다. 그럼 엄마가 거절했어야지. 이설아가 소리쳤다. 몸에 문제 없다며? 왜 대학병원 가자고 우기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딸의 질책에 할 말을 잃었다. 연기를 위해,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고급 서비스를 받았던 것이다. 엄마, 잘 들어. 내 오피스텔 계약금 무조건 마련해줘야 해. 안 그러면 나 앞으로 엄마 딸 안 해? 이설아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시어머니는 텅 빈 병실과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엄청난 청구서를 보며 마침내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그녀는 내 피를 빨아먹으려다 오히려 역으로 당한 것이다. 아들의 예금을 탕진시키고 딸과의 갈등까지 유발했다. 내가 병실로 들어와 이민준에게 퇴원 수속 서류를 건넸다. 수속 다 됐어요. 앞으로 김숙자 여사님의 의료보험과 연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지불하게 하세요. 그분의 개인 소비에 관한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치페이의 모범 가정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깊은 공포심을 느꼈다. 자신이 상대하는 며느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고 강하며 규칙을 이용해 반격할 줄 아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민주는 넋이 나간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링저,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집안의 구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다. 더치페이는 더 이상 그녀가 나를 착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되었다. 첫째는 거주권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더치페이를 제안한 본래 의도는 돈 한 푼 안 내고 며느리가 제공하는 고품격 생활을 계속 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즉시 새로운 더치페이 방안을 제시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저와 이민준 씨가 결혼 후 공동으로 구매했지만 제가 계약금의 70%를 냈고 대출금도 주로 제가 갚고 있어요.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월세를 내셔야 해요. 월세?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네, 월세예요. 시세에 따라 계산해서 어머님은 전체 월세의 3분의 1을 부담하셔야 해요.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이설아 씨 집에 가서 사셔도 되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신우이 이설아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설아의 오피스텔은 좁았고 성격 강한 이설아는 결코 그녀에게 좋은 낯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매달 연금의 3분의 1을 내 월세 계좌로 이체하는 데 동의했다. 둘째는 가사 서비스 문제였다. 가사 도우미 박 여사님은 이제 내가 전적으로 관리했다. 박 여사님은 오직 내 지시만 따랐고 내 구역의 집안일만 했다. 시어머니의 침실과 개인 공간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밥을 직접 해먹고 자신의 빨래를 직접 해야 했다. 처음에는 늙고 병든 몸을 내세워 이민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린 이민준은 우리의 가족 경제 독립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했다. 엄마, 이건 더치페이예요. 만약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엄마의 더치페이 자금으로 따로 도우미를 고용하세요. 청아는 이미 자신의 생활을 위해 더치페이 몫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분해서 그릇 몇 개를 깨뜨렸지만 이민주는 그저 조용히 파편을 치우고는 말했다. 엄마, 그릇값은 변상해 주세요. 우리 더치페이 계좌의 공동 재산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절망했다. 이제 돈뿐만 아니라 노동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500만 원의 의료비 때문에 이설아와의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는 점이었다. 이설아는 어머니가 꾀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계약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불평했고 심지어 그 의료비를 연금에서 메꿔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더치페이의 쓴맛을 제대로 봤다. 경제적 독립을 요구했을 때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압박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내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가정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민주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다. 그는 진지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수입으로 자신의 더치페이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고 어머니가 진 빚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이 폭풍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는 나의 한계와 힘을 보았고 우리 관계의 본질이 독립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이민준이 나를 안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청아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구했어. 나는 그냥 당신 어머니의 규칙을 실행했을 뿐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만약 그때 그분이 더치페이를 꺼내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참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이 시작했으니 나는 알려줘야 했지. 더치페이는 이득만 있고 대가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더치페이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당연히 더치페이지. 나는 웃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말한 그런 더치페이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전략적 더치페이를 하는 거야. 우리 각자의 수입 일부는 공동자금으로 들어가서 주택담보대출, 교육, 여행에 쓸 거고 나머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지. 이게 서로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이야.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그렇게 하면 나도 다시는 내 원가족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치페이의 그늘 아래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독립 생활을 시작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삶은 더치페이에 의해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을 호령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가정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에서 저렴한 여가 활동을 찾았으며 더 이상 어떤 명품도 사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장을 직접 보고 딱 자기 먹을 만큼의 밥만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앞에서 일부러 매우 궁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아이고, 청아야. 요즘 대파값이 금값이네. 오늘 반단만 사왔는데 더 사기가 아까워서 혼났어. 나는 부엌에서 최고급 한우로 저녁을 준비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제 걱정은 마세요. 제 더치페이 몫은 최고의 식재료로 쓰고 있으니까요. 만약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더 저렴한 걸 사시면 돼요. 아니면 저와 함께 식사하셔도 되고요. 단, 식재료 원가에 따라 어머님 몫의 더치페이 금액을 지불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식사 원가는 5만 원이니까 어머님은 17, 0원만 내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17, 0원을 내는 이 차라리 자신이 끓인 맹물 같은 국수를 먹는 쪽을 택했다. 이설아는 결국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오피스텔 계약금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고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멈췄다. 시어머니는 두 개의 경제적 기둥을 잃었지만 뜻밖에도 노년의 독립과 평온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1년 후 시어머니의 건강은 놀랍게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의사는 감정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더치페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을 명확히 긋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나는 이혼하지도 완전히 연을 끊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가 제안한 규칙을 이용해 가정의 경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이다. 나는 최고급 병원에서의 복수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내 돈은 그녀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나의 선량함은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담보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가정은 마침내 진정한 균형과 평화를 되찾았다. 이 소동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선량함은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최고의 반격은 상대방의 규칙을 이용해 가장 치명적인 역습을 가하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여전히 고소득의 커리어 우먼이지만 내 신분은 더 이상 호구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경제적 발언권을 가진 송청아 여왕이었다.